겨울입니다. 새하얀 눈이 인사를 건넵니다. 겨울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겨울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 누군가에겐 설렘의 시간입니다. 반면 혹한의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는 인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다시 만난 겨울.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겨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DMZ와 인접한 강원도 철원. 한겨울 기온이 평균 영하 20도는 거뜬히 내려간다는 혹한의 철원에 겨울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철새입니다. 철원 최북단 마을인 이곳 양지리는 철새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마을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포대와 볏짚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제법 묵직해 보이는 포대를 옮겨 싣는 데는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이곳 양지리 주민들은 농사도 잠시 쉬어가는 추운 겨울철이면 이른 아침부터 더욱 바빠진답니다. 포대를 싣고 투수가 끝난 논길을 달려갑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나 본데요. 싣고 온 포대에 담긴 곡식들을 다시 옮기기 시작합니다. 포대 속에서 청치라 불리는 덜 여문 푸른 빛깔의 쌀알과 노란 옥수수 알맹이가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옥수수하고 청치인데 이제 올해는 곡물값이 너무 비싸서 옥수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있던 거를 조금 네 포대밖에 안 줬어 올해. 지금 두루미가 옥수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곡물값이 너무 비싸서 옥수수를 못 주고 있어요 지금. 마을 주민들 3명이 한조가 되어 진행된다는 이 작업은 바로 겨울마다 찾아오는 두루미들의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겨우내 일주일에 2~3번씩 꼬박 반복되는 일이랍니다. 논 위에 후한 인심만큼 가득 먹이를 뿌립니다. 두루미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다양한 철새들을 위해서죠. 덕분에 기러기, 독수리 등이 모여들어 철원 전체가 생물 다양성 보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주는데 눈이 오든가 기후 조건이 안 좋으면 미리 한 번 더 주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주고, 날씨가 춥고 눈이 와 있으면 먹이 주는 데로 먼저 와요. 얘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는 여기 주고 난 다음에 저쪽에 주고 오면 벌써 먹고 있어요. 두루미가 떼거지로. 그런 게 우리가 먹이를 줘야지 얘네들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먹이도 충분하게 철원에 와갖고
그러니까 월동하고 가겠죠, 뭐. 먹이를 뿌려둔 논에 약속이라도 한 듯 두루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루미들의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루미. 이곳 철원 평야는 3종류 이상의 두루미가 날아와 함께 겨울을 날 정도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두루미가 모여드는 서식지입니다. 특히 제두루미의 경우 우리나라의 75%가 철원에 서식하는데요. 파주 인근 지역에서 자취를 감췄던 두루미가 양지리 주민들의 노력 덕에 1993년 철원에서 200마리의 개체수가 포착된 후 지금은 7천여 마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철원의 겨울은 사람과 철새가 함께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마을이 철새 마을이고 우리 마을만큼은 그 귀한 멸종위기 새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주민이 바람직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회원이 구성됐지만 주민 전체가 참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두루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루미하고 그 한겨울,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낸다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 시기가 되면 집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왔나. 또 1년 만에 보니까.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분주해집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한 공사가 한창인데요. 철원 평야를 찾아온 두루미들이 먹이 활동뿐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보호막을 설치하는 중이랍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두루미를 위해 추위마저도 당연하게 감수하는 마을 사람들. 양지리 마을 사람들에게 두루미는 어느새 이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농한기, 쉬어야 할 일손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겨울철 이곳 주민들의 일상입니다. 이 지역만큼은 상당한 숫자가 두루미가 참 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농사 짓는데 요즘은 첫째 농약을 아주 저농약으로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렁이 농법을 해요. 우렁이 농법이 67%입니다. 이걸 하나 다 우리 농민이 수거해가지 않아요. 그냥 논에다 내버려 두니까 두루미한테는 최고의 영양식이 되는 우렁이. 또 볏짚 전치 사업 하는데 이렇게 배알이 많이 논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환경이 좋다 보니까 지난 11월 27일 날 개체수 조사에서 현재 7천 마리가 낸 게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진 주민들의 이런 노력 덕에 세계적인 두루미 서식지가 된 철원군 양지리. 겨울이 오길 기다린 건 이곳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두루미를 연구하기 위해 전 세계 조류학자들이 이곳을 찾기도 하고, 두루미들의 멋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매년 겨울이 오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진작가 김영호 씨도 그중 한 명이죠. 오늘도 그의 카메라는 두루미를 향해 있습니다. 철원을 찾아오는 두루미와 함께 겨울을 시작하고 또 보내고 마무리한다는데요. 그 세월만도 벌써 30년입니다.
설원 위를 유유히 걷는 두루미부터 아침 햇살을 머금고 비상하는 찰나의 순간까지 두루미와 함께한 3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90년대부터 두루미를 찾아서 헤맸어요.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이 돼가죠. 겨울이 되면 항상 그 마음이 설레집니다. 두루미하고 맨날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의 30년을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름 이런 거는 다 두루미하고 상관이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항상 겨울은 기다려지고 두루미하고 생활하는 그런 그 보람을 느껴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추위를 달래봅니다. 두루미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곳 양지리 마을 사람들의 겨울도 달라졌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견뎌야만 했던 인고의 시간은 이제 기다림과 설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잊지 않고 찾아와준 두루미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는 주민들. 양지리 주민들이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죠. 철원군 양지리의 겨울은 재회의 시간입니다. 우선 두루미를 통해서 전국의 전 세계에 철원이라는 곳이 알려지게 됐고, 두루미를 위해서 탐방객이 늘고 작가가 늘고 하다 보니까 자연을 통해서 두루미가 먼 미래까지 올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가면서 개발이 되는 것을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루미만 보면 정말 고맙고 와줘서 행복합니다. 봄, 여름, 가을이 가고 해가 가장 짧고 차가운 기온이 세상을 덮는 계절, 겨울입니다.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면 앙상한 가지는 이내 하얀 눈꽃을 피웁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자연이 긴 휴식기에 접어들면 기나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인 입동은 겨울 기온이 선다는 뜻으로 겨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동시에 혹독한 겨우살이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국의 겨울은 11월 초 입동부터 해서 그 다음에 2월 초 입춘까지 3개월간 긴 혹독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땔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걸 혹독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과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그 겨울을 준비하는 것들은 단지 겨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8월, 9월 여름철에 준비를 해서 11월 입동쯤에는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넘길 월, 겨울 동. 겨울을 넘긴다는 뜻의 월동. 춥고 긴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 월동 준비에 분주해졌습니다. 전기장판, 온풍기, 핫팩 등 다양한 난방기구가 있는 요즘과 달리 전기도 없던 그 시절,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당시에는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새 지프로 이영을 입고 땔감과 온돌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일은 필수 조건이었는데요. 겨울 땔감으로 쓸 나무는 가을부터 서둘러 준비해 햇볕에 말려두었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온돌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온돌의 방식을 살펴보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분험기를 통해 빠르게 들어온 후
움푹 패인 구들개 자리에서 와류를 형성하고 고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출구 쪽 고래개 자리에 다시 모아져 열기는 남고 연기만 나가게 되는데 구들에 저장된 열기는 서서히 위쪽으로 퍼지면서 실내 공기를 고르게 덮여줍니다. 보통 인체가 가장 쾌적하게 받아들이는 온도는 평균 18도. 온돌집은 적정 실내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 방 안에 함께 둘러앉아 이듬해 농사를 준비했던 실내 활동에 적합했습니다. 전기도, 난방 시설도 없던 그 시절, 온돌은 추위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을 나는 우리네 모습 또한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온돌이 차지했던 자리에는 집집마다 보일러나 방한 용품이 한겨울의 온기를 채워주고 있죠.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고 또 기다리는 의미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네, 과거의 겨울은 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월동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됐고 그거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현재의 이 겨울은 뭐 기술의 발달 이런 거로 먹거리도 이제 풍족해졌고 또 다양한 옷감도 또 나오고 또 땔감이 아닌 다른 어떤 난방 시설의 발달로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또 이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그 동계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놀이들, 뭐 스케이트라든지 뭐 이런 스키라든지 이러한 것이 활성화되는 과거에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레저로서의 어떤 겨울을 보내는 풍속이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체감온도 역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겨우 내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던 눈을 보는 날도 확연히 줄었고 처마 밑에 달려있던 팔뚝만한 고드름도 사라졌습니다. 실제 40년간 겨울철 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겨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2.5도였지만 2021년 평균 기온은 영상 0.3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기온이 변하면서 어느샌가 풍속도 그 모습도 사뭇 달라진 겨울.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굽이굽이 산줄기를 따라 은빛 설경이 펼쳐집니다. 겨울이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떠나는 강원도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면 눈꼽힌 산등성이는 이내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냅니다. 설악산이 포근하게 감싸는 깊고 고요한 마을. 매서운 칼바람과 햇볕이 공존하는 이곳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용대리입니다. 용대리의 겨울은 황태의 계절이죠. 해발 800m, 진부령 바람길에 위치한 황태 덕장. 이곳 용대리는 전국 황태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황태 생산지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절정에 이르는 이맘때 활기를 띠는 곳입니다. 그 농사로 하면 한참 이제 그 농사를 시작하는 그때거든요. 그 추수는 한 4월 달 정도에 이제 저희 걷어들이는데 어쨌든 용대리 하면 추워야 되기 때문에 황태가 추워야지 잘 되거든요. 좋은 황태 만들어지려면 눈, 바람, 추위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후 조건을 딱 맞춘 데가 용대리에서 마을 주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추워질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태의 계절, 이곳 용대리의 겨울은 덕장에 덕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명태가 입고되고 나면 12월 중순 즈음부터 덕장에 명태를 걸어 말리는 덕거리가 시작되죠. 2마리씩 한 줄로 묶인 명태가
통나무 덕목마다 촘촘히 내걸렸습니다. 강추위가 시작되면 황태덕장에서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잦은 폭설과 설악산 골짜기의 매서운 칼바람, 그리고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 이 혹독한 겨울 날씨가 황태 생산엔 최적입니다. 낮에는 햇볕과 바람에 녹으면서 건조되고 밤에는 어는 과정을 거치면서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황태로 거듭납니다. 한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매달려 있는 황태 덕장의 풍경은 겨울이 만들어낸 장관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 날씨가 영하 10도, 15도 이하, 많이 내려갈 때 20도 이하까지 내려가거든요. 어쨌든 그런 강추위 속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밖에서 바람 맞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렇게 저희가 한 6, 70년 정도 전부터 쭉 해오던 어떤 가업으로 이어온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야죠. 되게 춥습니다. 그래도 무지하게 추울 정도로.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는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이후 함경남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황태덕장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이제는 겨울의 별미라고 불리는 황태의 고향. 혹독한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왔던 용대리 사람들의 노고와 맞바꾼 결과입니다. 칼바람과 눈에 맞서며 생산해낸 황태는 자식들 키우는 든든한 살림 미천이었는데요. 기꺼이 영하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용대리 주민들한테 겨울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런 기후 조건이 또 황태를 걸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봄, 여름, 겨울 다 일을 하지만 그런 강추위 속에서 황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겨울을 기다리고 또 어떤 용대리만의 겨울은 용대리 주민들이 또 남다르게 생각하죠. 꼭 추워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고요. 다른 데 절대 추위 기다리지 않잖아요. 저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눈을 맞으며 용대리의 겨울을 오롯이 간직하고 탄생한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보다 높아 용대리 사람들의 든든한 겨울 보양식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용대리 사람들은 황태 덕장에서 겨울을 납니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의 겨울은 치열한 삶의 터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 남짓 달리다 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백길만 허락했던 섬, 바로 무의도입니다. 무의도는 그 옛날 인천항으로 들어가던 배들이 잠시 쉬어가는 섬이었는데요. 근처를 지나던 어부들이 섬을 바라보면 말을 탄 장수에 휘날리는 옷깃 같기도 하고 선녀가 춤을 추는 것 같다 하여 무의도라 불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의도니까 사람이 안 사는 섬으로들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의 춤추는 기생이 춤을 출 때 그 펄럭이는 옷자락 같은 그런 형성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무의도. 태어났을 때 어릴 때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시내를 한번 갈래도 연락선을 타고서 하루에 한 번 환자가 생길 때 많이 힘들었죠.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배가 한 번 오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이야 이제 영종교도 생기고 인천대교도 생기고 1시간 내로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겨울의 길목에서 만난 섬 무의도.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무의도 사람들의 겨울도 시작됐습니다. 바닷길이 열리고 난 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섬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전과 같은 하루를 살아냅니다. 매서운 칼바람과 낮은 기온에 바다도 얼어버린 무의도. 추운 동장군이 찾아오면 더 바빠진다는 이곳 무의도의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겨울철에는 근데 봄 여름에 이제 농사진 걸 거두어서 고구마, 감자 이런 걸 거두어서 그걸 주식으로 먹었죠. 뭐 쌀 농사가 부족하니까 이 섬이 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뭐 섬이니까 뭐 바닷가에 가서 뭐 생선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지금도 그냥 굴 쫓고 조개 잡고 낙지 잡고 하는 그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서 수입을 보고. 무의도에는 대무의도와 연육교로 연결된 소무의도가 있습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대무의도에 위치한 큰무리 마을입니다. 무의도에서 태어나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시집을 왔다는 송복동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갈 채비에 분주한데요. 따라가지요. 19에 와서 계속 댕기는 거예요. 요즘 굴이 제철이라죠. 겨울이 되면 이곳 무의도 갯벌에는 속이 꽉 찬 굴이 지천으로 깔립니다. 겹겹이 무장을 하듯 챙겨 입고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집을 나섭니다. 예사롭지 않은 바람이 섬마을을 찾아온 날, 혹독한 추위에 땅도 바다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저 갯벌이 부르고 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바다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게 섬 사람들의 인생이라죠. 겨울에는 굴이 요때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기야, 겨울 굴 찾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매일 댕기고 추울 때는 못 댕겨. 초가을 살이 찌기 시작한 굴은 한겨울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곳의 안악들은 한평생 온몸으로 칼바람을 맞으며 바다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비록 몸은 고되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만큼 살림살이가 든든해지기 때문이죠. 썰물이 되면 펼쳐지는 이 갯벌이 겨울 작업장인 셈입니다. 평생을 바지락을 캐고 굴을 캐며 살았건만 아직도 갯벌은 내어줄 게 많은가 봅니다. 무의도 갯벌엔 어르신의 주름진 세월이, 그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연안부도 어시장 가서 팔기도 하고 그랬지. 진장철이라 아주 찾는 사람이 많아.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부지런히 움직여 귀한 굴 한 통을 얻었습니다. 바다일은 힘이 들지만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가 있어 또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겨울이 내려앉은 섬 무의도. 무의도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과 농업을 겸하며 살아왔는데요. 힘든 섬 생활이지만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때론 호미질을 하며 부지런히 삶을 읽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섬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게 귀해지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바다는 물론 들에서 나는 것들조차 어느 것 하나 버리는 법이 없죠.
남편을 따라 무의도에 왔다는 김순춘 씨도 그런 섬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김장하고 남은 배추인데요. 이거는 이제 김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거지를 하려고 지금 따고 있어요. 섬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저는 밖에서 들어오기 힘드니까 여기서 직접 재배를 해서 말렸다 겨울 내내 얼렸다도 먹고 말렸다도 먹고 그래요. 무의도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배추는 속이 꽉 차고 그 맛 또한 달고 맛있답니다. 배추를 다듬고 남은 배춧잎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삶아줍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집집마다 겨우살이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삶은 배춧잎을 물기를 꼭 짜서 그늘에 걸어 말려두면 겨울 한철이 든든해진다는군요. 하는 과정은 엄청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하면 겨울철에 이걸 말려서 먹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배부른 것 같아요. 귀한 생선으로 알려진 민어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버티던 섬 사람들에게 생선은 겨울철 귀한 존재 그 자체. 냉장고가 없던 시절 미리 잡아 말려두거나 염장을 해놓은 생선은 한겨울을 거뜬히 나는 든든한 음식이었답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옛날엔 민어가 많이 잡혔어요. 민어, 농어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귀한 음식이 됐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제 이걸 해서 염장이나 이제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겨울에 이제 이걸 많이들 드시죠. 여기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김순춘 씨. 변변한 찬거리 없던 시절 봄을 기다리며 먹었던 섬 사람들의 그리움과 애환이 담긴 무의도의 겨울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고된 바닷일 후에 맛봤던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무의도의 겨울 보양식입니다. 예전과 사뭇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무의도 사람들. 혹한 속 겨울을 이겨낸 무의도의 겨울 이야기에는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겨울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겨울이 찾아온 동물원을 찾아갔습니다. 추위를 피해 대부분 동물들은 실내에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떻게 겨울을 지내고 있을까요?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즐기는 점박이 물범입니다. 한겨울 얼음판 위에서 지내는 점박이 물범은 겨울을 기다린 듯 마냥 신이 난 모습입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인 시베리아가 고향인 시베리아 호랑입니다. 이 정도 겨울 추위쯤은 대수롭지 않다는데요. 오히려 여름철에 비해 활동량도 좋아질 뿐 아니라 겨울이 되면 식욕도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겨울은 시베리아 호랑이에게 최상의 기후 조건입니다. 이렇듯 추운 나라에서 건너온 동물들은 저마다 야성을 뽐내며 한겨울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보다 훨씬 섭이량이 늘기 때문에 그 먹이량 같은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서서히 늘려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아무리 시베리아 호랑이라 해도 또 저녁에는 내실에 들어와서 지내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내실의 보온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열대 지방이 고향인 동물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면 대부분 실내에서 지낸다고 하는데요. 가끔 햇볕이 내리쬐고 따뜻한 날이면 이렇게 잠시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방사장 문이 열리자 원숭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열대 지역이 고향인 망토 원숭이인데요. 잠시 후 하나같이 모여든 곳은 바로 온열등 아래입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라고 하지만 열대 지방에서 온 만큼 추운 겨울은 당황스럽기만 한가 봅니다. 온열등을 둘러싸고 옹기종기 모여 추위를 달래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겨울철 동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에서는 따뜻한 난방 시설과 외부로 나오다 보면은 이제 춥다 보니까는 열등 시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먹이들을 하루에 줄 수 있는 거를 이 활동적인 원숭이들 습성상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행동이 아닌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다양한 시간대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나눠주고 있고 그만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가림막까지 설치된 이 동굴은 미어캣 가족들의 겨울철 보금자리입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동굴 안에서 망을 봅니다. 추위를 달래고 난 미어캣 가족들이 동굴에서 나옵니다. 이번엔 열심히 모래를 파기 시작하는데요. 모래 속에 숨겨진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밀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는 어떨까요? 겨울 추위는 아랑곳도 없이 도도한 자태 뽐내며 제법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있는데요. 하지만 사자도 추위를 타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사자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낼까요? 열선이 깔린 온돌, 따뜻한 난방시설은 물론 긴 겨울 동안 야생성을 잃지 않기 위한 다양한 운동과 훈련도 병행한다는군요. 사자들이 겨울철에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골 먹잖아요. 그것처럼 사자들에게도 우족을 급여함으로써 좀 더 야생성을 잃지 않게끔 야생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거나 해가 뜨는 날에는 방사장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때 방사장에 굴이 있는데요. 그 굴에 온도를 켜주고 있어서 춥거나 바람을 피하려고 할 때는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쉬곤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이면 동면에 들어가는 동물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 바로 곰입니다. 하지만 동물원의 곰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먹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야생의 곰처럼 가을철 기를 쓰고 먹이를 먹어치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을 반기든 그렇지 않든 저마다 겨울을 나는 동물원 동물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사육사들의 정성 가득한 돌봄과 꼼꼼한 월동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동물원 동물들의 겨울은 다른 계절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겨울의 반가운 손님, 눈. 추운 줄도 모르고 쌓인 눈을 가지고 노는 재미에 빠지는 것도 잠시. 이내 눈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예보는 됐었지만 갑작스레 너무 많은 눈이 내리면서 퇴근길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설과 강추위로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밤새 도로에 고립됐습니다. 밤새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어제 아침 출근길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도로는 차들로 뒤엉키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빈칸길로 변한 도로에선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춰서질 않고
그대로 다른 차를 들이받습니다. 기록적인 폭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 도시의 겨울은 제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특히 경사가 있는 비탈길이나 계단 등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빙판길은 겨울철 낙상 사고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2016년에서 2020년 낙상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낙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5만 1,746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140.9%나 늘었고 연평균 24.6%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골절 및 낙상 등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에 발생한 국내 낙상 입원 환자가 전체 낙상 입원 환자의 51.7%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을 취약 구간으로 선정해 제설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설함에는 소금이나 염화칼슘과 같은 제설제는 물론 간단한 제설 도구가 들어있는데요. 겨울이 시작되면 수시로 확인하고 제설제를 채우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겨울 준비 중 하나입니다. 겨울은 사실 저희 도로 개선과 입장에서는 1년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급경사 구간은 제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제설에 협조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급경사 구간 위주로 제설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겨울이 오면 24시간 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설제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데요. 흔히 제설제라고 하면 염화칼슘을 떠올리게 되지만 염화칼슘 이외에 공업용 소금과 친환경 제설제도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설제는 종류에 따라 사용 시기가 다른데요. 강설량이 비교적 적을 때는 주로 공업용 소금을 사용하고 강설량이 많을 때는 성능이 탁월한 친환경 제설제와 염화칼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설제 취약 지역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강설 예보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 제설 취약 지역들을 좀 현장을 확인하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동 그 제설 능력을 좀 향상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염수 살포 장치 그리고 도로 열선을 추가적으로 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이제 눈이 시민분들의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걸까요? 제설제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염화칼슘을 눈 위에 뿌려두면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여서 눈이 녹게 되고 염화칼슘이 함께 녹으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눈을 한 번 더 녹이게 됩니다. 특히 물 분자 사이에 염화이온과 칼슘이온이 파고들어 물의 어는 점이 0도에서 영하 50도 이하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에 의해 녹은 눈은 다시 잘 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눈이나 물이 얼어붙은 뒤에 뿌리는 것보다는 얼기 전에 뿌려두는 것이 10배 이상 효과적인데요. 때문에 눈이나 비 예보가 있고 노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제설 예비 작업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쪽 그 서울뿐만 아니고 그 강화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 상황을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일단 그 강설이 시작되면 서울 쪽 그리고 마포에 눈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예측치 못한 눈이 오게 된다면
뭐 준비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설 작업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이 겨울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겨울은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의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겨울은 긴장의 시간입니다. 또 한 해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 차곡차곡 쌓인 이 겨울은 훗날 또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요? 올 한 해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 다시 시작될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겨울을 보내고 있나요?